내신 5등급제, 수행평가 이게 뭔지, 제도가 일이 복잡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냥 수능으로만 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생기부는 학교에서 챙겨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 능력과 수준, 그리고 성향은 다른데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분량을 챙기기가 힘들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이 다시 횡행하고 가정에서 금전적 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만 믿으면 되나 하고 걱정도 되고, 걱정되시니까 사교육 업체 등을 찾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의 정의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새로운 학사제도입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 충족 시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죠. 이 교육 학점제에 대한 정의는 물론 좋지만요, 학교 내에서의 시스템이 이 정의에 맞게 정말 충족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의 과목 구조를 보면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가 있겠고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또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세계사, 사회문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등 교과별 심화학습을 말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주제탐구 독서라든가요, 직무의사소통, 기하, 미적분투, 경제수학, 영미문학 또는 심화영어 또는 한국지리, 정치와 경제, 법과 사회, 역학과 에너지, 행성우주과학 등 특정 진로에 필요한 전문 과목을 말합니다. 융합 선택 과목으로는 매체의사소통이라든가 언어생활 탐구, 독서와 토론 글쓰기, 수학 과제 탐구라든가 금융과 경제생활, 사회문제 탐구, 빅데이터 분석, 과학의 역사와 문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 대학에서 발표하고 중요시하는 과목들을 보면요, 즉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학별로 제시되어 있는 과목들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위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그 분야를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만 이수를 해도 사실은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 아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이 일찍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이 많이 되어있지 않다는 또 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한대의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큰 줄기에서는 다시 말해서요, 대학에서 발표하고 중요시하는 과목들은 현행 고교에서 개설한 과목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개설 과목이 많아지다 보면 과목당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개설대에서 듣는 학생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등급을 받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대학이 전부 그것을 감안하고 평가한다는 말이 있고요.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신은 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서울대학교는 예외일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지만 내신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감안, 또는 쉬운 과목만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과목들에 대한 성적도 보고요,
평균 내신 성적도 볼 거예요. 과목의 성취도의 우수성 여부도 당연히 보기 때문에요. 내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정시 모집에서 사탐론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어려운 과탐을 포기하고 공부량이 적은 사탐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었거든요. 과탐 과산점을 주고 있지만요. 사탐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신 관리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인문과학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뭐 공통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뭐 화법과 언어라든가 또는 독서와 작문, 문학, 뭐 사회문화 등을 좀 선택하면 되겠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주제 탐구 독서라든가 사회문제 탐구 또는 윤리와 사상, 뭐 인문학과 윤리가 있겠죠. 또 융합 선택 과목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이 아마 과목 선택이 될 것이에요. 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도 최소 한두 과목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진로가 분명할 때는 한 과목이 필요하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아마 세특용이라든가 탐구용으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진로 선택에서도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기하하고 미적분 2 또는 상경 경제 계열에서는 경제수학,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들으면 유리하겠죠. 어쨌든 제가 이건 일반적으로 나열한 것이지만요.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조합들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아직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이미 1학년이 지나지만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전공별 특성을 설명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자기들 전공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공통적인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전공별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대기업에서 나온 자료 등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없다면 유사 과목을 들으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진로가 1학년 때 바뀌고 2학년 때 바뀌었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모든 상위권 대학이 진로가 바뀌는 곳에서 어떤 불이익도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이런 전공을 하고 2학년 때 전공을 내가 바꾼다, 이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런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진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아주 꾸준히 유지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전공 과목이 다른 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공을 유지한 학생, 그렇다면은 어떤 학생들이 과연 유리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8학년도 대학별 입시 요강이 나와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점제의 여러 장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학생의 선택 부담 증가예요. 잘못된 선택 시 진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는 과목 선택에 대한 내 심리적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대도시 대형 학교라든가 소규모 학교가 있겠고요. 또는 지방 학교에서 오는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나 지방 학교에서 개설 과목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결국
교육 자원 배분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대입과의 연계성 문제인데요. 선택 과목이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까지 저는 불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의 다양성과 전문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이 가중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과목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부족으로 진로 탐색 및 과목 선택 컨설팅의 필요성 증가로 어쩌면 사교육 비용이 증가될 우려도 저는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 제도임은 말 그대로는 대단히 분명해요. 그렇지만요, 현실적인 대입제도와의 조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난제는 분명히 안고 있을 겁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준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요, 진로 탐색으로요, 진로라든가 적성 검사를 실시해서요, 희망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로 역량이지만 진로를 정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진로를 위해 탐색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내가 진로를 선택해야지 탐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로를 정해서 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과목 선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공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요,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우선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수능 과목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아울러 대입 전형별 유리학 과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것이 대입 전형의 유리한 과목인지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제 한 달 뒤에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겠죠.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예견이 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들 관련된 과목 내용들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과 관련해서 좀 상담도 필요하다면 학교에 계시는 학교 진로 선생님과 상담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이죠, 내신과 수능을 못하면 아무리 생기부가 좋아봐야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내신이 좋아도 생기부 관리가 안 되면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 전형이 대폭 확대될 것이고요. 그러면 생기부에 작성된 세특 관련 면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생기부만 잘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형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서 내가 탐구한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요, 내신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적으로요, 내신에만 내가 몰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해야 되는 시대, 또는 내가 생기부를 몰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결국은요, 내신과 생기부 모두 학생들이 관리하고 준비해야만 되는 시대인 것이죠. 기회가 되면 내신 5등급제와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